여러분은 음식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그릇의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정성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이 이끄는 예상치 못한 화해의 순간까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김명자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명자의 부엌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어둠을 가르고 그 차가운 빛 아래 명자의 손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핏기가 빠질 만큼 차가운 물에 나무를 씻는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물살에 희미하게 떨리는 손가락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연한 물결처럼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지. 혼잣말을 중얼이며 명자는 LA 갈비를 조심스레 손질했습니다. 질긴 힘줄을 정성스레 제거하는 손끝에 새벽의 고요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서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부어가는 새벽 공기와 고기 기름 냄새가 뒤섞여 따스했습니다. 오래된 냄비에서는 갈비찜 국물이 부르르 끓으며 작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장가처럼 명자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반찬통 넷에는 그녀의 정성이 색깔별로 담겼습니다. 구수한 갈비찜, 윤기 도는 잡채, 아삭한 도라지 무침, 그리고 하얀 숙주나물. 보온병에는 국물을 담고 사과와 배는 별 모양으로 깎아 과일통에 정성스레 쌌습니다. 반찬을 담는 명자의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이 자글거렸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아들 도연이를 향한 깊은 그리움이 흘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이렇게 새벽에 몰래 찾아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도연이 결혼한 이후 그녀와 며느리 이유림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명자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음식의 형태로 매달 아들의 집 앞에 놓여졌습니다. 아파트 11층 문 앞에 도착한 명자의 가슴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양손에 든 반찬통의 무게보다 이 방문이 주는 낯선 긴장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어진 아들 집 초인종 앞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벨소리가 복도에 울리자 내부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과 함께 도연의 아내 이유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짙게 화장한 얼굴에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시선은 명자가 든 반찬통을 향했습니다. 유림의 눈동자에는 미세한 짜증이 번졌고 그 눈빛은 명자의 가슴을 살짝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유림의 표정에는 경계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자가 들고 온 반찬통을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수 만든 반찬은 또다시 그녀의 저탄고지 식단을 방해할 터였습니다. 유림의 목소리에서는 참을 수 없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또 반찬이에요? 이거 어머님이 하셨어요? 명자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림의 반응은 그 애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유림의 뒤편, 복도 너머로 향했습니다. 아들 도연이 머리를 빗지 않은 채 거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림은 반찬통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자의 가슴에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온 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심장을 크게 울렸습니다. 뚜껑을 여는 소리, 잠시 후 음식물이 쓰레기통으로 쏟아지는 소리, 뒤이어 플라스틱 용기가 서랍에 던져지는 둔탁한 울림. 그녀는 가만히 현관에 서서 보온병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눈길은 피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유림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균열처럼 명자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고 그것은 명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돌아서는 명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거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오래전 남편에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날 명자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명자님의 아침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음식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닿지 못했을 때 그 상처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제 명자의 과거로 들어가 봅니다. 그녀가 요리사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어떻게 현재의 그녀를 만들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의 숨소리가 텅 빈 현관에 울렸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모든 것이 공허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부엌 조명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불빛이 안정되기까지 그녀는 가만히 서서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쥔 빈 반찬통이 싱크대에 놓였고 수돗물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그녀의 기억도 흘러갔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녀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림이 직접 문 앞에서 거절했고 두 번째는 도연이 반찬통을 돌려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눈앞에서 음식이 버려진 것입니다. 매번 상처는 더 깊어졌지만 명자는 그 아픔을 혼자 사겨왔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가 다른 그 앨범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젊은 시절의 명자가 호텔 셰프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동료 셰프들과 함께한 사진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 월급으로 산 도시락통이라고 적힌 그 아래로 10살 도연이가 도시락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끝이 사진 위를 더듬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아침, 호텔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김밥을 쌌던 손, 도마 위에서 달걀을 굴리던 소리, 소고기를 얇게 썰던 칼질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10살 도연의 첫 소풍날 아침, 그는 우산을 들고 현관 앞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 담긴 기대와 불안이 아직도 명자의 가슴에 선명했습니다. 비로 흐려진 창문을 통해 내다본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소풍이 취소될까 봐 초조해하던 도연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진짜 학교까지 데려다 줄 거지? 그때 명자는 김밥을 감싸던 손을 멈추고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에 젖을까 염려되어 도시락을 비닐로 감싸던 그때 명자는 도시락 아래에 작은 메모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그녀는 깔끔하게 차려입을 새도 없이 비를 맞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도연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비에 흠뻑 젖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풍에서 돌아온 도연은 엄마가 써준 메모를 품에 꼭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자는 자신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앨범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명자의 기억도 함께 흘러갔습니다. 수능 전날 밤 아들에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날. 군 입대 전날 새벽부터 일어나 도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였던 날. 취업이 확정된 날 저녁 특별히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던 날. 그 모든 기억 속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말로 다 하지 못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명자에게 요리는 언어였습니다. 격려가 필요할 때는 도연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위로가 필요할 때는 따끈한 미역국을,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화려한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선반 위에 유리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아크릴로 만들어진 손 모양 조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대학 미술 수업에서 만들어 온 그것은 명자의 손을 본떠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스친 손등의 주름, 마디가 굵은 손가락, 오른쪽 약지에 살짝 굽은 흔적까지. 그 조형물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요리사로서 살아온 모든 시간을 말없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 손으로 너를 안았지. 그때처럼
다시 안고 싶구나. 명자는 그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이제는 더 깊어진 주름과 점점 굵어지는 혈관이 맞닿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램프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안았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안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의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갑자기 침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랜 친구 정미경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요리학원을 운영하는 미경은 명자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명자야, 어떻게 지내? 내 생일 파티 계획 세우고 있었어. 명자는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경은 명자에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TV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요리 경연 대회를 준비한데 익명으로 참가 가능하고 심사도 블라인드로 진행된대. 내가 참가해보는 건 어때? 명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셰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잊고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전문가로서 요리를 하는 것은 결혼 이후 접어두었던 꿈이었습니다. 미경아, 나 같은 아줌마가 무슨 아줌마라니. 너 아직도 요리 실력은 그대로일 거잖아. 그리고 익명이라니까. 시어머니 김명자가 아니라 셰프 MKM으로 돌아올 시간이야. 통화가 끝난 후에도 미경의 말은 명자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셰프 MKim.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명자님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버려진 정성과 상처받은 마음이 이제 새로운 열정으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 도전은 단순히 요리 대회 참가를 넘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김명자님이 MKim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순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며칠이 지난 새벽, 명자는 텅 빈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았고 방 안은 달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선 그녀는 습관처럼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그녀의 손은 익숙한 동작으로 청소를 마쳤습니다. 물을 데우며 명자는 문득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끔씩 들여다보던 며느리의 SNS 페이지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면을 비추는 블루라이트가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또 어머님 반찬 때문에 집이 냄새로 가득. 진심 눈물 나요. 그 아래로 달린 댓글들에는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시어머니를 향한 가벼운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명자의 호흡이 잠시 멎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달래며 그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유림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최신 트렌드를 좇는 젊은 세대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음식이 정말로 그녀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길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고 그녀는 조용히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헹궈지는 통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깨끗이 닦은 반찬통에 명자는 작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비워도 좋아요. 하지만 버리진 말아줘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글씨를 쓰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맑고 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버릴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명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호텔 셰프로 일하던 시절의 유니폼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지만 그 옷은 여전히 그녀의 전성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니폼을 다림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증기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유니폼의 라벨에는 작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MKIM. 김명자가 아니라 요리사 MKim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을 몸에 대어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품은 넉넉해졌지만 그 옷이 주는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책상에 앉은 명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천천히 글을 다시 무대에 서야 할 이유가 생겼다. 이번엔 익명으로. 그 아래로 그녀는 요리 경연 대회의 공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주제의 그룹 전 그녀는 KM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장의 활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생선 좌판에서는 물기를 튕기며 뛰는 고등어가, 채소 가게에서는 이슬을 머금은 나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각 가게를 돌아다니며 최상의 재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어떤 배추가 가장 아삭할지, 어떤 무가 시원한 국물을 낼지, 어떤 생선이 가장 신선한지 그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명자 씨 오랜만이네. 어디 아프셨어요? 고기를 파는 정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시장에서 장을 봐온 그녀에게 이곳의 상인들은 마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새 손주들 키우느라 바쁘신가 했지. 근데 오늘은 특별히 많이 사시네요. 정 씨의 말에 명자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요리 대회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특별한 날이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의 부엌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질된 재료들이 도마 위에서 춤을 추었고 칼날이 재료를 가르는 소리는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다시 익숙한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재료 손질, 불 조절, 소스의 점도를 확인하는 정확한 감각.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들어보는 특제 갈비 양념,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전통 잡채. 그녀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그녀는 며느리의 SNS를 잊었고 버려진 반찬통도 잊었습니다. 오직 요리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그 시간은 명자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자유였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명자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요리책을 뒤적이는 소리, 레시피를 수정하는 펜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그녀의 콧노래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요리는 다시 그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 기쁨은 부엌을 넘어 그녀의 삶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명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작지만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죽여 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대회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준비해 둔 재료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냉장고 속 신선한 채소들, 특별히 재운 갈비, 그리고 비밀 양념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설렘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김명자가 아닌 셰프 캠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문득 도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특별한 일이 있어. 응원해 줄래? 그리고 곧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셰프였고 그녀의 요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명자님의 이야기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갑니다. 침묵과 인내로 지내왔던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순간입니다. 요리를 통해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게 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마음의 언어입니다. 과연 그 언어는 누구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밝게 빛났습니다. 전통 휘스 건강식 요리 라이브 방송의 무대 위 명자는 깔끔한 셰프복과 KM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조리대에 섰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 떨림은 이내 익숙한 재료들 앞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맞은편 조리대에는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은 이유림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빛났고 카메라를 향한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림의 건강식 채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이번 대결은 그녀에게 더 큰 도약의 기회였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신호와 함께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말없이 LA 갈비를 손질했습니다. 칼날이 고기의 섬유질을 가로지르는 소리, 양념장이 고기에 스며드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방송 마이크에 담겼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리지만 정확했고 그 움직임에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셰프님 손놀림이 미쳤다. 칼질만 봐도 내공이 느껴진다. 정갈함에 울컥한다. 시청자들은 명자의 요리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반응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반면 이유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그녀의 동작은 다소 과장되었고 중간에 젓가락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식 재료들은 화려했지만 그 조합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자의 정갈한 요리가 만들어내는 조용한 카리스마 앞에서 유림의 화려함은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2시간의 요리 시간이 끝나고 최종 플레이팅이 완성되었습니다. 명자의 접시에는 윤기가 도는 LA 갈비와 고급스러운 색감의 잡채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음식을 클로즈업할 때 그녀는 가만히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부심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두 요리사에게 마지막 소감을 물었습니다. 이유림이 자신의 저탄고지 건강식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하는 동안 명자는 조용히 자신의 턴을 기다렸습니다. 마이크가 그녀에게 향했을 때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갈비찜입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버린 그 음식이죠. 스튜디오는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카메라가 이유림의 얼굴을 잡았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화면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순식간에 깨달았고 댓글창은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을 거예요. 반찬통 안에 든 게 반찬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헐, 어머님이셨어? 지금 눈물 나는 사람 나뿐이야. 명자 셰프님 진짜 존경해요. 시청자들의 응원이 쏟아졌고 명자의 이름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명자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그 애들 줄 반찬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일으켰죠. 주변의 스태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PD는 후속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멀리 스튜디오 출구로 급히 빠져나가는 이유림의 뒷모습을 좇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명자의 마음에는 묘한 승리감과 함께 쓸쓸함이 스쳐갔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는 길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요. 왜 그런 말을?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를 곤란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어. 다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유림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저도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명자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녀의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잡하지만 이제는 모두 표면 위로 나와 있는 감정들. 도연아, 엄마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엄마 김밥 기억나니? 소풍 가던 날, 비 오던 아침에 싸줬던.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네, 기억나요. 메모지도 있었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적혀있던. 명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그 작은 메모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엄마의 모든 음식에는 그런 메모가 있었어. 보이지 않는 메모. 그걸 알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끝났지만 명자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방송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낸 김명자 어머니, 그리고 그 진심을 마주한 도연과 유림, 이들 사이에 흐르던 오해와 거리감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음식으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전해질 순간입니다. 김명자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지켜보시죠. 며칠 후 명자의 아파트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도연과 유림이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림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도연의 눈빛에는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스며드는 이른 봄의 공기가 명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녀는 조용히 두 사람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거실의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았고 유림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투박하게 만들어진 김밥과 된장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담갔다는 된장, 서툰 솜씨로 만든 김밥이라는 그 말에 명자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유림의 손등에는 칼질했을 때 생긴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명자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웃으며 김밥을 한 조각 집어들었습니다. 첫맛은 간이 좀 세고 밥은 다소 뭉쳐 있었지만 그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에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식사를 마치고 미소 지으며 유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맛은 잊혀져도 마음은 남아.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말에 유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은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돌조각 도구인 정과 망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정과 망치를 유림에게 건네며 명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각은 단순히 부서질까봐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존재하는 형태를 꺼내는 과정이라고. 어떤 돌에는 꽃이, 어떤 돌에는 새가, 어떤 돌에는 물결이 이미 담겨 있다고. 그것은 요리와도 같아서 재료 속에 이미 존재하는 맛을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부엌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의 앞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먼저 정과 망치를 들어 돌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부드럽게 울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도구를 쥐던 유림의 손도 점차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두 세대의 손이 함께 돌을 깎는 동안 부엌에는 된장국 냄새와 함께 따뜻한 화해의 온기가 퍼져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고 그 붉은 빛은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물들였습니다. 명자는 조각 중간에 문득 고개를 들어 유림과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림의 앞머리 사이로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도연은 무릎에 돌가루를 묻힌 채 작은 조각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음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유림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품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서 작은 새의 형태가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명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어. 내가 꺼내준 거야. 유림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방송 이후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흐르던 얼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방송 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SNS에 올린 글도 반찬을 버린 것도. 유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손을 내밀어 유림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의 음식에는 항상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유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요리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제가 건강식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정작 기본적인 한식은 잘 모르거든요. 명자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요리할 수도 있고 돌을 깎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니까.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창밖을 배경으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명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 모양 조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그녀는 자신의 손이 다시 한번 가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요리로, 그리고 이제는 돌로. 다음 주 전시회에 걸릴 포스터가 명자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명자 앤드 이효림, 두 세대의 손이 깎은 식탁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그 손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문구가 새겨질 것입니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명자의 주름진 손과 유림의 젊은 손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대의 손이지만 그 안에는 같은 열정과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정성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방송 출연 제안이 들어왔어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이 함께 출연하는 건데 유림이와 내가 함께하면 어떨까 해. 유림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도연은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기쁨에 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부터 연습해볼까? 명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전통 방식을 알려주고 유림이는 그걸 건강하게 변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야. 유림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전통과 현대의 만남. 정말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들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음식에 관한 이야기, 서로의 삶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일들에 관한 이야기.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명자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버려진 정성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화합으로 피어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혹은 다른 이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이 있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전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